상호수도로 떨어지는 슬라이드부터 수직 낙하하는 슬라이드, 그리고 무빙워크가 있는 급이 다른 유스풀까지 세계 최대 크기의 워터파크 두바이 아쿠아벤처를 방문했습니다. 남자 둘이 한 튜브를 타기는 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행 예약 플랫폼 클룩과 두바이 관광청의 일부 지원과 도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팜 주메이라, 두바이에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야자수 모양으로 된 인공섬인데요, 바다에 이런 모양의 섬을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죠. 역시 아랍에미레이트는 대단합니다. 이 섬 끝에는 그 유명한 아틀란티스 더 팜이란 이름의 거대한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틀란티스 테마로 되어 있는 거대한 리조트인데, 여기에 세계 최대 크기의 워터파크 아쿠아벤처가 있습니다. 파크 크기도 크기지만 아쿠아벤처는 상호수도로 떨어지는 슬라이드가 있는 곳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곳이죠. 네, 오늘은 여기서 놀 겁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이렇게 매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산 티켓을 교환합니다. 저는 역시 쿨룩에서 티켓을 미리 예매하고 갔었는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워터파크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만일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인 모노레일을 이용해 팜 주메이라에 가실 분들이라면 바로 워터파크 입구로 갈 수 있어요. 아틀란티스 더 팜은 엄청 비싼 호텔이지만 이렇게 쇼핑몰 개념의 장소는 그 누구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이 럭셔리한 복도를 계속 걸으면 드디어 아쿠아벤처 입구가 나오죠. 일부러 평일에 방문했는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 많아 보인다. 드디어 입장! 참고로 아쿠아벤처는 락커, 수건 모두 유료 대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쿠아벤처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 최대 크기의 워터파크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냐면 커다란 슬라이드가 있는 타워들이 3개나 있고, 워낙에 크다 보니까 도보로 걷기가 힘들어서 버기가 다녀요. 버기차가. 그래서 버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온 현우도 워터파크를 정말 처음 와본대요. 그래서 우리 둘이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벤처는 정말 넓습니다. 걸어서 다닐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워터파크 내부에 버기카가 수시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태워주기도 할 정도입니다. 여기가 입구인데요, 아쿠아벤처는 크게 3개의 타워가 있습니다. 거대한 높이의 타워에 슬라이드 여러 개가 모여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게 넵튠 타워, 그 다음에 있는 게 포세이돈 타워,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삼지창을 의미하는 트라이덴트 타워입니다. 올랜도 시리즈에서 소개한 디스커버리 코브에서처럼 돌고래와 교감하는 곳도 있어요. 아쿠아벤처에는 크고 작은 슬라이드가 105개나 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장난 아니죠? 여기 아쿠아벤처 워터파크는 여기 보시면 해변가도 있어요. 아쿠아벤처 비치라고 해가지고 해변가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삼지창이 꽂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트라이덴트 타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가 제일 끝에 있는 타워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즐기시는 게 좋아요. 입구 앞에 있는 타워부터 즐기면 거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즐기지 마시고 가장 먼 타워부터 시작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가는 그 동선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워 하나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모여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쿠아 엑스프레스라고 보이시죠? 이건 각 슬라이드를 빨리 탈 수 있는 줄인데 파크 내 매표소에서 구입하거나 온라인으로 미리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판매량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구입하는 게 좋은데요, 다만 가격이 1인당 425디람부터 시작, 우리나라 돈으로 15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라 꽤 비쌉니다.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영상 중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땡큐. 아쿠아벤처의 단점이라면 타워를 매번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워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해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로 탄 것은 메두사 레어였습니다. 워터코스터였는데 물살이 꽤 세더라고요.
번째 라이드를 타고 왔는데 아까는 더워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춥네요. 추워. 어쨌든 첫 번째 라이드 재밌게 탔습니다. 뭐 탔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재밌게 탔습니다. 오늘 탄 게 이거지? 두 개가 진짜 매도사 막 이런 건가? 쌍둥이처럼. 두 번째로 탄 건 블랙아웃이라는 슬라이드였는데, 블랙아웃이 정전, 시각상실, 기억상실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터널처럼 되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90도 가까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몸이 공중에 붕 떠서 처박히듯이 낙하했는데 중간에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블랙아웃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쇼킹한 슬라이드였습니다. 야, 이거 허리가 아프다. 아니, 출발할 때 너무 조급해가지고 머리도 한번 찍고 갔잖아. 중간에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바디 슬라이드라고 생각하고서는 탔는데 중간에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저기 보이세요? 여기?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방금 뭔가 지나간 게 사라졌어. 순간 눈을 못 떴어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 한 컵 제공하는 바로 목구멍으로 원샷 들어가면서 그냥. 비행기 타고 10시간 동안 그 고통을 받은 보람이 있어. 힘들었지만 이렇게 오늘 다 보상이 되는 느낌. 네, 현우는 스릴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지금 완전 흥분 상태. 너무 급격히 떨어져서 수영복이 꼈대요. 워터파크를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수영복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 하체를 바로 가르칠 것처럼. 사실 저도 그랬는데 저 아무 말 안 했는데 현우 얘기하더라고. 세 번째로 탄 건 쇼크웨이브였는데요. 이건 그냥저냥 무난한 슬라이드였습니다. 가려졌어. 뒤에 상어타워가 뒤에 있어. 노란 색깔 재밌겠다. 그 다음은 오디세이 오브 테러라는 슬라이드였는데요. 이것도 그냥저냥 무난한 슬라이드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 그런 소리가 갑자기 나는 거야? 급하강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것도 몸이 붕 뜨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살 때문에 카메라가 딱 접혀가지고 촬영이 안 되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너무 재밌었어. 아니 아직 우리 현우가 카메라가 어색해서 방금 전까지 막 되게 재밌다고 막 했었는데 카메라만 딱 되면은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했지만 어쨌든 스릴 매니아의 마음이 쏙 드는 그런 라이드였다고 합니다. 저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이제 음식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즈나 이제 우유 같은 거 먹는데 모든 메뉴에 다 치즈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즈 소스만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안에 내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직원분들하고 오더 받으시는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치즈 소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알러지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혹시 치즈 먹으면 이렇게 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손동작을 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스를 따로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디즈니나 이제 유니버셜에서 볼만한 그런 서비스보다 훨씬 더 알러지나 이런 거 신경 써준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시킨 팝콘 치킨이라는 건데 원래는 여기 안에 소스가 막 들어가나봐요. 근데 제가 빼달라고 해도 빼주고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콘에도 우유가 들어가고 이 소스에도 우유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괜찮느냐 계속 물어보고, 지금 방금도 음식 받으러 갔다 왔는데도 또 한 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세심하게 게스트를 챙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먹어봐. 말 안 해도 돼. 그냥 먹어. 그 다음은 두 번째 타워인 포세이돈 타워로 향했는데요. 여기는 4개 슬라이드가 있는 곳으로 제일 슬라이드가 적은 타워예요. 와, 엄청 테이밍 잘 돼 있다. 슬라이드는 적지만 테마를 입힌 건 가장 최고더라고요. 리조트 컨셉인 아틀란티스 느낌이 팍팍 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아쿠아 엑스프레스 줄로 가니까 엄청 빨랐는데요. 일반 대기줄에 계시는 분들이 저놈은 뭐야? 부럽다, 짜증나네 등등의 표정을 짓고 쳐다보셔서 올라가는 내내 민망했어요.
포세이돈 타워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수직 하강하는 이 슬라이드, 이름하여 포세이돈의 복수입니다. 간만에 떨리네요. 간만에. 이런 거 진짜 처음 타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엔 이런 떨림이 없단 말이지. 아니 국내에서도 타보지 않았던 거를 여기서 봐가지고. 높은 곳은 싫어하지만 이상하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스릴라이드는 좋아하는 현우가 먼저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기줄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다들 현우를 구경하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현우가 사라졌어요. 대기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박수치며 웃더라고요. 이제 제 차례. 이게 서있던 바닥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아래로 쏙 내려가는 슬라이드거든요.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오케이. 진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줄 서 있는 사람, 외국 사람들이 다들 나 사진 찍는 거지. 재물로 바치는. 그래도 다들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화답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떨어졌는데 기억이 없어. 여기 있는 라이드들이 다 타워 형식으로 돼 있어서 타긴 좋은데 탈 때마다 걸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드네요. 힘들어. 못 찍었다. 못 찍었어. 못 찍었다. 그 다음에 탄 건 아쿠아콘다라는 슬라이드였는데요. 뱀을 테마로 하는 슬라이드여서 나름 그런 느낌이 나게끔 슬라이드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Fine. How are you? 아쿠아벤처 파크 곳곳에서는 이렇게 공연도 진행됩니다. 다들 무관심하게 지나가셔서 그런지 호응해주면 연기자 모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파크에서는 이렇게 호응도 해줘야 연기자분들도 힘이 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타워인 넵튠 타워로 이동했습니다. 이 타워는 아쿠아벤처에서 가장 유명한데요. 아쿠아리움 수조를 통과하는 슬라이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층층마다 슬라이드들이 있어서 몇 층을 가고 싶은지 잘 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 타워도 나름 테마를 잘 입혀놨더라고요. 이런 데에 돈을 쓸 생각을 하다니 칭찬합니다. 정말. 대기 공간에 이런 테이밍을 다 해놨어요. 벌써 기대감이 막 올라가잖아요. 벌써 숨이 차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아쿠아벤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슬라이드입니다.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는데 상어 수조를 지나가게 되죠. 아쿠아벤처는 이 슬라이드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우선 기념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칼진 비명소리 한번 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깜짝할 사이에 떨어지는데 상어 수조를 지났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랐죠 진짜. 엉덩이 아파. 이게 상어 수조 지나는 거야? 상어 수조 지난 느낌이 없는데? 화장실 물리러 가는 느낌 아니야? 내용물이 싹 지나가는. 넵튠 타워의 일부 슬라이드는 자기가 탈 튜브를 챙겨서 타워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올라가면 튜브가 없으니까 챙겨서 올라가세요. 다음으로 즐긴 건 서즈란 이름의 워터코스터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워터코스터 같았는데 카메라 돌아갔어.
도착을 희한한 곳에 하더라고요. 내려야 하는 건지 그냥 있어야 하는 건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튜브가 자동으로 어디론가 흐르고 흘러가더니 갑자기 유수풀로 연결되더라고요. 아예 슬라이드 자체가 유수풀로 이어지게끔 구성되어 있었어요. 위험한 건가요? 그런가? 이건 타고 나오면 이렇게 유수풀로 바로 이동하거든요. 좀 특이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쿠아벤처 유수풀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유수풀 중간에 이런 무빙워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류 구간도 있는데요. 슬라이드가 무서운 분들은 이 정도는 즐겨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추워. 추워. 이거 아직 콧물 소리. 자, 이번에 탄 건 샤크 어택입니다. 아까 탄 게 튜브 없이 상어수조를 통과하는 슬라이드였다면 이건 튜브를 타고 상어수조를 통과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서운데? 뭐지? 떨어질지 얘기해줘야 될 텐데. 이거 아닌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와, 위에 봐봐, 위에. 그걸 뭐라 그러죠? 가오리인가? 가오리? 이렇게 딱 붙어있었잖아, 천장이. 그 얼굴이 더 귀엽지 않아? 맞아. 심쿵했던 것 같아. 나랑 보고 웃어주는 그 가오리 형. 맛있겠다. 아쿠아벤처 워터파크는 해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다 수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시간 정도를 이제 아쿠아벤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좀 보여줄래 이거? 팔찌? 이 글자 보이게 아쿠아 익스프레스 아쿠아 익스프레스가 있어서 훨씬 빠르게 놀 수 있었어요. 오늘 대기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게 50분, 뛰는 것들은 한 40분 이렇게까지 대기 시간이 나왔는데 다 5분도 안 돼서 탑승했었거든요. 물론 값은 좀 많이 나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슬라이드를 무제한으로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더팜 리조트에는 아쿠아벤처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로스트 챔버란 이름의 아쿠아리움도 있습니다. 일반 아쿠아리움과 다르게 아틀란티스 테마로 꾸며진 곳이라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우리 베프님들도 좋아하실 만한 곳이죠. 테마가 확실하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로스트 챔버 아쿠아리움 티켓에 대한 정보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 롯데월드처럼 실내로 구성된 테마파크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롤러코스터와 똑같은 게 있기도 하고 마블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도 있는 곳입니다. 어떤 놀이기구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카툰 네트워크 테마구역도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놓으세요.